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의 답을 풀어드리는 채널 건강풀이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중요한 건강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의 극적인 성공담이 아닙니다. 병원에서도 약사에게서도 TV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던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가명은 박정호라고 하겠습니다. 올해 67, 은퇴 후 아내와 둘이 지내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박정호 씨는 밤이 오는 게 무서웠다고 합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처음 1시간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꼭 새벽이 되면 몸이 먼저 깨어났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도 아닙니다. 많을 땐 하룻밤에 12번까지 깼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와도 다시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다가 아침이 오곤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자지도 않은 사람처럼 무겁고 머리는 멍했고 기운은 이미 바닥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늘 같은 말이 돌아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그렇다. 전립선이 문제일 수 있다. 수면제를 써보자. 수면제를 먹으면 잠은 드는 것 같았지만 몸은 더 망가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잠은 잔 것 같은데 자는 동안 몸이 회복이 안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박정호 씨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구나. 이제 밤에 깨는 건 평생 안고 가야 할 짐이구나.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아주 사소한 계기로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날도 밤새 8번을 깼고 아침에 거울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잠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밤을 버티지 못하는 거 아닐까? 여기서부터 이 사연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야간뇨나 불면증을 방광이나 전립선 혹은 정신적인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박정호 씨는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낮에는 괜찮은데 왜 꼭 밤만 되면 몸이 나를 깨우는 걸까? 왜 몸은 가만히 자도록 놔두지 않고 굳이 의식을 깨워서 화장실로 보내는 걸까? 여기에는 아주 원초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밤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잠을 깨웁니다. 그 위험이 외부의 적이든 몸 안의 불균형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박정호 씨의 몸은 매일 밤 지금 상태로는 계속 자면 위험하다 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신호의 중심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의심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족한 상태로 굳어져 버린 몸의 기본 조건입니다. 그날 이후 박정호 씨는 약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옮기지도 않았습니다. 단 하나, 잠들기 전 아주 작은 습관을 바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3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은 2번, 그 다음 날은 1번.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까지 깨지 않고 눈을 뜨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밖이 밝아 있더군요. 그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박정호 씨가 도대체 무엇을 바꿨는지, 왜 그 방법이 수면제보다 먼저였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야간뇨와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대부분의 시니어에게 왜 해당되는 이야기인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민간요법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적을 말하는 영상도 아닙니다. 우리 몸이 원래 어떻게 밤을 넘기도록 설계되어 있었는지 그 기본을 다시 짚는 이야기입니다. 박정호 씨의 이야기를 조금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는 어느 날부터 밤에 깨는 횟수보다 깨는 이유가 궁금해졌다고 했습니다. 화장실이 급해서 깨는 건 맞는데 막상 다녀오면 소변량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조금 보고 나와도 몸은 여전히 불안했고 다시 잠들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이게 단순히 방광이 약해져서라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 낮에는 비슷한 양의 물을 마셔도
괜찮았을까요? 왜 낮에는 소변을 참을 수 있는데 왜 밤만 되면 몸이 이렇게 예민해질까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몸은 밤이 되면 자동으로 모드를 바꿉니다. 활동 모드에서 유지 회복 모드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수분과 혈액의 균형입니다. 낮 동안에는 움직이고 땀을 흘리고 숨을 쉬면서 계속 수분과 미네랄을 잃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손실을 제대로 복구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젊을 때는 조금 부족해도 몸이 스스로 조절합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기면서부터는 몸의 조절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 차이가 더 크게 드러납니다. 박정호 씨의 경우도 낮 동안 물을 많이 마신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몸에 남아있는 건 물이 아니라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수분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서 물은 혼자 남아있지 못합니다. 붙잡아줄 조건이 없으면 그냥 빠져나갑니다. 이때 물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몸의 기본적인 균형 요소입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몸은 밤에 불안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불안정해지고 신장은 지금 상태로는 위험하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몸을 깨웁니다. 잠을 깨우고 움직이게 만들고 화장실로 보내서 일시적으로 상태를 회복하려는 겁니다. 즉, 야간요는 단순히 소변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박정호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의 하루를 돌아봤다고 합니다. 아침에는 혈압 때문에 싱겁게 먹고 점심도 짜지 않게 먹고 저녁엔 더더욱 조심했습니다. 소금은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히 관리했는데도 몸은 밤마다 위험하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문제는 많이 먹었느냐가 아니라 제대로 유지되고 있느냐입니다. 낮 동안 빠져나간 것을 밤 전에 복구하지 못하면 몸은 잠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박정호 씨의 몸은 매일 밤 연료가 부족한 상태로 긴 시간을 버텨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잠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몸의 밤 상태를 먼저 안정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잠들기 전 단 한 잔의 준비였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설마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일까?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병원에서도 이 얘기를 먼저 하지 않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되실 겁니다. 박정호 씨가 가장 먼저 바꾼 건 수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그대로였고 이불이나 방 온도도 그대로였습니다. 그가 바꾼 건 오직 하나, 잠들기 직전 몸의 조건이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지 말고 몸이 자도 괜찮은 상태를 먼저 만들어야겠더군요. 이 생각은 많은 분들에게 낯설 겁니다. 우리는 보통 잠이 안 오면 억지로 눕습니다. 눈을 감고 버티고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몸이 불안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눕고 눈을 감아도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몸은 잠을 자는 동안 완전히 방심해야 하는데 그 조건이 안 되면 계속 깨우는 쪽을 선택합니다. 박정호 씨의 몸도 그랬던 겁니다. 밤이 되면 혈압은 낮아지고 수분은 부족해지고 신장은 이 상태는 오래 못 간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마다 의식을 끌어올렸습니다. 이걸 이해한 순간 박정호 씨는 전혀 다른 접근을 합니다.
그는 잠을 어떻게 잘까가 아니라 몸이 밤을 어떻게 넘길까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밤에 깨는 분들 중 상당수가 저녁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물도 조심합니다. 괜히 마셨다가 더 자주 깰까 봐서입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 오히려 몸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낮 동안 이미 빠져나간 상태에서 아무 보충도 없이 밤을 맞이하면 몸은 더 예민해집니다. 박정호 씨 역시 같은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선택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잠들기 전 몸이 안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미리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 잔은 배를 채우는 것도 아니고 각성시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몸에게 지금은 안전하다 라고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뇌보다 몸에 먼저 전달돼야 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거 혹시 혈압이나 심장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박정호 씨도 처음엔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양을 아주 소량으로 시작했습니다. 과하지 않게, 부담되지 않게, 몸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만. 그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날 밤, 그는 4시간 넘게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통잠은 아니었지만 몸이 깊게 내려가는 느낌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 느낌이 그에게 확신을 줬습니다. 아, 이건 수면제가 해주지 못했던 안정감이구나. 잠을 억지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잠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느낌. 다음 날, 그는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밤에 깨는 횟수는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변화가 기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몸이 원래 작동해야 할 방향으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박정호 씨가 준비했던 그 한 잔의 정체를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말을 너무 당연하게 믿어왔습니다. 소금은 줄여야 건강하다. 이 문장은 거의 주문처럼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혈압이 있으면 더 줄이고, 나이가 들수록 더 피하고, 밤에는 특히 조심하라고 배웠습니다. 박정호 씨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마다 깨던 이유는 소금이 많아서가 아니라 부족한 상태가 오래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소금을 많이 먹는 것과 몸에 필요한 수준이 유지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낮 동안 땀으로, 호흡으로, 소변으로 빠져나간 것을 제때 보충하지 못하면 몸은 밤에 불안정해집니다. 특히 예순을 넘기면서부터는 이 조절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몸은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밤이 되면 갑자기 약해지는 겁니다. 박정호 씨는 이 사실을 이해하고 나서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 몸이 밤을 버틸 만큼의 기본 조건을 지금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그 답은 아니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들기 전에 아주 소량의 준비를 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과하지도 않습니다. 몸이 안전하다고 느낄 만큼만. 그 한 잔은 물을 기본으로 했고, 거기에 아주 약한 농도의 균형을 더해줬습니다. 맛이 짜다고 느껴질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 신호를 정확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한 잔의 역할은 자극이 아니라 안정이었습니다. 각성시키는 게 아니라 붙잡아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그 결과 몸은 밤새 깨어서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분들 중 상당수는 잠이 얕은 게 아니라 몸이 불안한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잠이 얕으면 꿈을 자주 꾸지만 몸은 비교적 편안합니다. 하지만 몸이 불안하면 깊이 잠들지 못하고 계속 의식을 끌어올립니다. 박정호 씨의 경우도 후자였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의식을 억누를 뿐 몸의 상태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럼 평생 이렇게 관리해야 하는 건가? 아닙니다. 이건 중독되는 습관도 아니고 계속 늘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몸이 안정감을 되찾으면 자연스럽게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박정호 씨도 지금은 매일 같은 방식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몸 상태를 보고 필요할 때만 조절하는 정도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그럼 도대체 어떻게, 어느 정도로, 언제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박정호 씨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절반은 이해하신 겁니다. 다음이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박정호 씨가 가장 조심했던 건 따라하다가 탈나면 어쩌지? 라는 불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명확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많이 하지 않는다. 억지로 하지 않는다. 몸이 거부하면 멈춘다. 이 세 가지만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시간은 잠자리에 들기 약 30분 전이었습니다. 너무 바로 전이면 화장실이 신경 쓰일 수 있고 너무 이르면 효과가 분산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양도 아주 적었습니다. 컵으로 가득 채우지 않았고 목을 축일 정도만 천천히 마셨습니다. 중요한 건 마신다가 아니라 몸에 전달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이 한 잔을 의식처럼 마시지 않았습니다. 약처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 동안 고생한 몸에게 마지막으로 안정 신호를 보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는 이 한 잔을 절대 짠 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입에 넣었을 때 짜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건 이미 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기준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이걸 마셔도 몸이 긴장하지 않느냐? 마시는 순간 찡그려지거나 심장이 빨라지거나 불안해지면 그날은 바로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몸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깨가 풀리고 숨이 길어지고 눈이 무거워지는 느낌. 이게 박정호 씨가 말하는 정상 신호였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누구에게나 무조건 맞는 만능 해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밤에 자주 깨는 시니어 중 특히 이런 분들께는 한 번쯤 점검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밤에 소변량이 많지 않은데도 자주 깨는 분,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기운이 쭉 빠지는 분, 저녁 이후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과하게 제한해온 분, 혹시 몸에 부담될까봐 늘 조심만 해오신 분, 박정호 씨는 이 중 거의 모든 항목에 해당됐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더 분명하게 나타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다 혈압 오르는 거 아니냐? 박정호 씨 역시 이 부분이 가장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낮 시간의 몸 상태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두통이 있는지,
가슴이 답답한지, 손발이 붓는지 아무 변화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계속 이어갔습니다. 중요한 건 과한 관리가 아니라 균형이라는 점입니다. 밤에 몸이 불안한 이유는 대부분 부족한 상태로 긴 시간을 버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담을 조금 덜어주면 몸은 굳이 사람을 깨우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박정호 씨가 이 방법을 이어가면서 의외로 함께 좋아졌던 몸의 변화들, 그리고 야간요와 불면증이 왜 다른 문제처럼 보여도 같은 뿌리를 갖는 경우가 많은지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밤을 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지셨을 겁니다. 박정호 씨가 이 변화를 겪으면서 가장 놀랐던 건 잠만 좋아진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밤에 덜 깨기 시작하자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눈을 뜨면 몸이 먼저 일어나는 느낌이 들었고 어제의 피로가 그대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손이 덜 떨리고 기운이 남아있는 느낌이었어요.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밤에 몸이 쉬지 못하면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주 깨는 밤은 잠을 자는 시간이 아니라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야간요와 불면증은 서로 다른 증상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같은 뿌리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밤을 안전하게 넘기지 못하면 둘 다 나타납니다. 하나는 의식을 깨우는 방식으로, 하나는 소변 신호를 보내는 방식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박정호 씨의 경우 밤에 깨는 횟수가 줄자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억지로 참은 게 아닙니다. 몸이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를 하나 짚어야 합니다. 야간요는 항상 방광이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방광은 명령을 수행할 뿐입니다. 명령을 내리는 쪽은 몸 전체의 상태입니다. 몸이 불안하면 조금만 차도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반대로 몸이 안정되면 같은 양이어도 조용히 넘어갑니다. 박정호 씨는 이 차이를 몸으로 느꼈다고 했습니다. 예전엔 조금만 차도 불안해서 깼는데 지금은 깨지 않으니까 아침에 가게 되더라고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문제는 소변의 양이 아니라 몸의 여유입니다. 그리고 그 여유는 밤에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낮 동안의 손실, 저녁의 준비, 잠들기 전의 상태가 모두 연결되어 밤을 만듭니다. 박정호 씨가 하나 더 느낀 변화는 몸의 냉기였습니다. 밤에 자주 깨던 시절에는 발이 차서 잠을 설치는 날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이 안정되자 이런 증상도 함께 줄어들었습니다. 몸이 수축 모드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변화는 약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몸이 본래 하려던 일을 방해받지 않게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방법에는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정호 씨 역시 이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방법을 누구에게나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의료진에게 엄격한 수분 전해질 조절을 지시받은 경우 심장이나 신장 질환으로 염분 관리가 아주 민감한 분들, 원인을 알 수 없는 급격한 부종이나 어지럼이 반복되는 분들은 반드시 먼저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병원을 대신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검사상 큰 문제는 없는데 밤만 되면 몸이 무너지는 분들, 이상은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온 분들께 하나의 관점을 제시하는 이야기입니다. 박정호 씨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게 문제였을까? 하지만 몸의 반응은 말보다 빨랐습니다. 몸이 먼저 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맞지 않으면 바로 불편함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접근의 핵심은 따라하기보다 관찰하기입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몸의 반응을 기준으로 삼는 것. 그게 시니어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박정호 씨는 이 경험 이후 건강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증상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 생각했습니다. 잠이 안 오면 수면의 문제, 야간요가 있으면 방광의 문제.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다 연결돼 있더군요. 밤에 깨는 것도 하나의 결과였을 뿐 원인은 하루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만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낮 동안 무리하지 않고 저녁을 너무 굶지 않고 몸이 버틸 수 있는 상태로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밤은 자연스럽게 조용해졌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사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걸 참아왔습니다. 소금도 참았고, 물도 참았고, 배고픔도 참았고, 불편함도 나이 탓으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몸은 참는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해받을 때 회복됩니다. 박정호 씨의 변화는 그걸 보여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밤에 몇 번이나 깨는지 이제 세는 것도 의미 없다고 느끼는 분, 아침이 오면 그래도 또 하루를 버텨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그게 정말 나이 때문만일까요? 몸이 밤을 버틸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서는 아닐까요? 이 질문을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던져보셔도 됩니다. 답은 몸이 알려줄 겁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과장하지 않아도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박정호 씨는 지금도 완벽한 날만 있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밤이 두렵지는 않다고 합니다. 자다가 깨도 이제는 이유를 아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이 말이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일지도 모릅니다. 불면보다 더 힘든 건 이유를 모르는 불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기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해왔던 밤의 문제를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잠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몸이 자도 괜찮다고 느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혹시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몸은 지금 밤을 버틸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건강의 답을 풀어드리는 건강풀이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